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제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중국인들이 면세점에서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중국인이 유치장 안에서 자해 행위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경찰은 언론은 물론 중국 쪽에도 이런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국인 33살 A모 씨 등 4명이 절도 혐의로 체포된 건 지난 10일. 이들은 외국인 면세점에서 2,500만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훔쳤습니다. 곧바로 출국하려던 중국인들은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제주공항에서 면세점 직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트럭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다시 열쇠를 잠그고 열쇠 보관함에 넣은 걸, 그러니까 엄마나 그 어른들이 직원들을 반대편으로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찰나에 이 꼬마는 뒤로 돌아와가지고. 그런데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중국인 A씨는 사흘 만인 지난 13일 자해 행위를 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입술보호제의 예리한 봉끝으로 손목을 그어 상처를 낸 겁니다. 유치장에 수감될 때 자살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물건은 경찰이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돈이나 이런 부분에 자해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들이야 이제 반입이 금지가 되지만 그거는 수출이 다르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딱히 위험성 있는 물건은 아니거든요. A씨는 다행히 큰 상처를 입지 않아 유치장으로 돌아갔지만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전화 통화하지 말라고 막 계속 방송되고 했다. 그것 때문에? 특히 경찰은 중국인들을 체포한 사실은 중국 영사관에 통보했지만 자해와 병원 치료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뒤늦게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치장 내부 CCTV를 분석하고 피의자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투자진흥지구가 세금만 감면받고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사기 대출로 호텔을 짓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서귀포 시내의 고급 호텔입니다. 이 호텔 대표인 55살 김모 씨가 숨진 건 지난 14일.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가족 등에게 유서를 남긴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구두방을 쓰는데 부사님하고 조금 아는 관계인 것 같은데 낮에 이제 우리 숙소 문이 열리니까 보니까 이 구두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숨진 김 씨는 지난 2012년 호텔 건설 자금 20억 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달부터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을 빌리려면 사업자도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투자 금액을 부풀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는 변호사가 입회해 이뤄졌으며 수사 과정에 강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숨지면서 수사는 종결됐지만 해당 호텔에 세금 감면 혜택까지 줬던 제주도는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진흥지구 쪽의 자부담을 저희 기금에서 하는 그런 걸 체크할 방법은 없었어요, 그 당시. 최근 4년간 관광진흥기금을 받은 사업장의 절반 가까이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융자와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어 사후관리 대책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근처에 개발돼 환경 파괴 논란이 일었던 중국 자본의 리조트를 위해 제주도가 지하수를 개발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남원읍 백통신원 리조트 근처에 하루에 지하수 2,000톤을 뽑아 쓸 수 있는 관정을 개발해 올해 말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거쳤고 리조트 측으로부터 부담금도 받았다고 밝혔지만 중산간 지하수 개발을 제안해온 기존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말엔 오늘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낮부터 시작되겠는데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15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해안 지역은 30에서 80mm가량으로 특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짙은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제주 전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는 늦은 밤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14도 내외,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남원의 기온 10도, 안덕과 서귀 15도, 낮 기온은 17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안개와 빗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적도 낮부터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이후로는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귀포시 상효동 모 음식점에서 불이 나 건물 50제곱미터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냉장고에서 전기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양영근 전 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영택 전 제주도 투자유치 자문관에게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사장이 아파트를 공짜로 제공받는 혐의와 관련해 뇌물 액수를 다시 산정했고 김 전 자문관의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SNS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문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20살 홍모 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알몸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 씨는 또 옛 여자친구에게 협박 문자를 발송하고 또 다른 여성에게 음란 영상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 대회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스포츠대회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올해 제주에서 개최되는 110여 개의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가운데 40여 개 대회에 대해 효율성과 투명성 검증 작업을 벌입니다. 제주도는 현장 실사평가와 참가자 만족도를 조사해 문제가 있는 스포츠대회 주최 측에게는 내년부터 예산 지원 중단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선충병 감염목을 활용한 연료가 다음 달부터 본격 생산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구자읍 농공단지의 목재 압축 연료 생산시설 설비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벌목된 소나무 고사목을 활용해 연간 12,000톤 규모의 연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보다 20% 정도 저렴한 가격에 목재 압축 연료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에서 직접 제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로 직접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32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습니다. 장소별로는 제주공항은 60%나 늘었지만 제주항은 대형 크루즈선이 줄면서 3% 줄었고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주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